여러분, 혹시 아직도 자녀들이 주는 용돈으로 노후를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생각이 어쩌면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자녀에게 기댈수록 내 노후는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행복천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자녀의 용돈이 더 이상 우리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 여주에 사시는 김영숙 여사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79이신 김 여사님은 50대인 딸과 아들에게 따로 용돈을 받지 않습니다. 따님은 멀리 타국에 살고 있고 아들은 한때 잘나가던 사업이 어려워져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오신 김 여사님. 빠듯한 살림에 결국 최근에는 살던 집을 더 작은 곳으로 옮겨 약간의 여유 자금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냐고요? 김 여사님은 동네 주민센터에서 주선해주는 노인 일자리에 나가며 손수 용돈을 벌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도 식구가 넷이야. 아직 막내가 학생이라 한창 돈 들어갈 때지. 그런 아들한테 내 생활까지 부담을 줄 수는 없잖아. 아직은 건강이 괜찮아서 일하는 것도 할만해. 라고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여사님의 목소리에서 저는 깊은 사랑과 함께 서글픈 현실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김 여사님 한 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가 바로 그 차가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의 월 평균 사저기 전소득이 24만 2천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 사저기 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가족이나 친척, 즉 자녀들에게 대가 없이 받는 생활비나 용돈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년 전보다 무려 5.5%나 줄어들었고 최근 4년 사이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30만 원에 가까웠던 용돈이 이제는 24만 원 선까지 뚝 떨어진 것입니다. 한 달에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부모님들의 주머니에서 사라진 셈입니다. 과거를 한번 돌이켜볼까요? 1980년대만 해도 부모님 세대의 주된 수입원은 바로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었습니다. 전체 소득의 무려 75.6%, 그러니까 수입의 4분의 3 이상을 자녀에게 의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늙은 부모의 생계는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한 사회적 미덕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그 비율은 1995년에는 56.6%로 2000년대 초반에는 31.4%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65세 이상 가구 소득에서 자녀 용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5%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원을 번다면 그중 7만 5천 원만 자녀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녀 용돈으로 노후 보낸다는 말은 정말로 옛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 아들, 딸들이 불효자라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 자녀 세대 역시 너무나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는 취업난에 허덕이고 중년이 된 자녀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직장과 조기 은퇴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부모님 부양까지 온전히 책임지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의 변화는 정부 정책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생계급여에 이어 의료급여까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부모님의 복지 혜택이 깎이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마저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텅 비어버린 자식의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 즉 스스로 번 돈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5월 2분기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비중을 살펴보면 스스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 31%, 그리고 각종 연금과 정부 지원금 같은 공적이전 소득이 35.5%를 차지했습니다. 두 가지를 합치면 무려 66.5%에 달합니다. 자녀에게 받은 돈 7.5%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요즘 길을 나서면 일터에 계신 어르신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공원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카페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이제 노년의 노동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황혼의 노동을 통해 생활비를 벌고 삶의 활력을 찾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10년 전인 201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 중 약 30명이 일을 했지만 올해는 그 숫자가 41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열의 넷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활동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은 바로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자식보다 나라가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65세 이상 가구가 나라로부터 받은 월 평균 공적이전 소득은 115만 원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같은 각종 연금과 다양한 복지급여가 포함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자녀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우리 세금과 국가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회의 부양 시스템이 가족 중심에서 국가와 사회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회복지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한다는 개념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생산적인 민간 일자리를 더 많이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적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천사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은 씁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는데 늙어서 용돈 한 푼 받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자녀에게 손 벌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내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당당한 자세를 가질 때 자녀들과의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을 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부모의 역할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건강하시다면 소일거리라도 찾아보십시오.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도 있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직접 벌어서 쓰는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나라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인지, 신청해야 할 복지 서비스는 없는지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꼭 문의해 보세요.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지 혜택입니다. 더 이상 자녀의 주머니 사정을 살피며 눈치 보지 마십시오. 아들아, 딸아, 나는 괜찮다. 너희 인생을 열심히 살아라. 나는 내 삶을 멋지게 갖고 나갈 테니 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를 새롭게 계획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황혼을 행복천사가 항상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